우리 5명은 같은 대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소위 괴담 마녀들이라 불리던 무리였다. 정식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모두 괴담과 미스터리에 푹 빠져 있었기에 술을 마시거나 심령 스팟을 찾아다니며 괴담 중심의 일상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술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때 5명 중 분위기 메이커이자 말이 가장 많던 윤재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야, 우리 괴담 좋아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거 하나 안 한 거 알아? 그 말을 들은 철수가 얼음을 휘저으며 물었다. 뭔데, 그게? 윤재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우리 얼굴을 하나씩 훑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말했다. 괴담하면 그거 있잖아. 그 순간 도진이 눈치를 챈 듯 말했다. 설마 100으로 시작하는 그거 말하는 거야? 달꼬치를 씹고 있던 은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정답, 우리가 아직 그걸 안 해봤지.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부딪혔다. 솔직히 나도 그 제안이 묘하게 끌렸다. 100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의식. 일본 괴담 마니아들 사이에서 별표, 백모, 백물러, 별표라 불리는 그것은 듣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긴장감과 묘한 신비함이 있었다. 게다가 술도 적당히 돌았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자로 흘러갔다. 결국 그날 우리는 만장일치로 백모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준비는 바로 시작됐다. 먼저 오래 탈 수 있는 대형 양초 100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건 근처 마트에서는 팔지 않아. 결국 인터넷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도착한 양초 상자 2개를 열어보니 정말 뭔가 큰일을 벌이는 기분이 들었다. 장소도 문제였다. 밤새 촛불을 켜두고 괴담을 나눌 만큼 넓고 환기와 보안까지 가능한 곳이 필요했다. 결국 자취 중이던 내 원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다. 솔직히 조금 꺼림칙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두 본가에서 통학 중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실행 당일 밤 9시를 막 넘긴 시각, 우리는 그 의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재, 철수, 도진, 은호, 그리고 나. 그날 밤 5명이 내 방에 모였다. 본격적인 의식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전야제 삼아 각자 사온 술과 도시락을 꺼내놓고 가볍게 잔을 기울였다. 원래 백물어라는 건 말이지 다른 방에 양초 100개를 켜두고 이야기 하나 끝날 때마다 하나씩 끄는 게 전통이라더라. 윤재가 흥미롭게 설명하자 철수가 바로 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방에 거울도 둔다잖아? 마지막 불을 끄기 전에 거울을 보면 그 순간 무언가가 비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여긴 원룸이라 방이 하나뿐이야.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자 은호가 익살스럽게 웃으며 받아쳤다. 뭐 어때? 우리 얼굴 자체가 이미 괴담인데. 그 한마디에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농담 섞인 대화 속에서 분위기는 잠시 평화로웠지만 윤재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근데 말이야, 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윤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원래 백물어는 99번째 이야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하잖아. 100번째 이야기까지 하면 뭔가 괴이한 일이 일어난다던데.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윤재는 잔잔히 우리를 둘러보았고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이미 감지했다. 설마 100번째까지 다 해보자는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윤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로 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여기서 그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100번째 괴담은 금기라는 말은 그날 처음 들은 친구도 있었고 그 미지의 경고가 오히려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윤재가 손뼉을 치며 선언했다. 그렇게 우리 5명의 100가지 이야기가 막을 올렸다. 그럼 첫 번째는 내가 하지. 윤재가 자신있게 입을 열었다. 그가 들려준 괴담은 어느 중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다. 탄탄한 구성에 말솜씨까지 뛰어나 듣는 우리 모두는 어느새 그의 목소리에 빨려들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 그리고 깔끔하면서도 오싹한 결말.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괴담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윤재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책상 위 양초 하나를 껐다. 작은 불씨가 휙 꺼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불빛이 꺼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짙어졌다.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모두의 표정에 미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진짜로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실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순서는 철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종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 스며든 불길한 징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절묘하게 얽혀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철수는 조심스레 양초 하나를 껐다. 작은 불씨가 사라지는 순간 옆에 있던 도진이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도진, 나, 은호까지 차례로 돌아가며 5개의 괴담이 끝났고 5개의 불이 사라졌다. 방 안은 그만큼 묘하게 무거워졌다. 공기가 조금씩 식고 말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이후에도 순서는 그대로였다.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괴담을 한 편씩 꺼내며 몰입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혹은 분위기 때문인지 그날의 이야기들은 어느 때보다도 생생했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스며들었다. 물론 나도 내 차례를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생겼다. 다른 친구가 내가 준비해둔 괴담 중 하나를 먼저 꺼내버린 것이다. 어라, 그건 내가 6번째로 하려던 건데. 속으론 당황했지만 표정은 애써 감췄다. 머릿속을 재빨리 뒤져 새로운 이야기를 짜내야 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5명이 각각 20개의 괴담을 준비해야 하니 서로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괴담을 듣는 시간이라기보다 내 차례 전에 다음 이야기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다음엔 무슨 이야기 하지? 그건 윤재가 했고 저건 도진이 했고 몰입보다는 긴장이, 감상보다는 불안이 앞섰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하나, 또 하나. 양초가 꺼질 때마다 방 안은 조금씩 어둠에 잠겼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결계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불이 꺼진 양초가 쉰개를 넘어서자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말하면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조용히 듣고서냐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긴장감이 짜릿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금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60번째 괴담을 꺼낼 즈음이었다. 야, 잠깐만. 윤재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 그 말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준비해온 이야기는 거의 바닥이었고 남은 것도 한 사람당 고작 7, 8개 남짓이었다.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무엇보다 시간은 벌써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우리는 맥주캔을 하나씩 따서 목을 축이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정신을 잠시 맑게 해줬다. 하지만 동시에 그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끝까지 해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이미 60개가 넘는 괴담을 쌓아 올렸고 그 방향은 점점 금기라 불리는 100번째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 잠시의 휴식 후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국 99번째 이야기까지 전부 마쳤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남은 불빛 하나. 그 희미한 빛이 얼굴의 윤곽만을 어설프게 비추고 있었다. 그 광경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다음은 나야. 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의 말투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남은 양초 하나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작은 불꽃이 좌우로 흔들리며 방 안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은호의 목소리가 그 불빛 사이로 흘러들었다. 그가 들려준 괴담은 유난히 무겁고 날카로웠다. 마지막 주자로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였기에 구성도 완벽했고 긴장감도 압도적이었다. 그건 도시 전설에 기반한 괴담이었다. 하지만 은호 특유의 말투와 감정 조절 덕분에 그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움을 넘어서 압박감으로 변해갔다. 듣고 있는 내내 팔과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다.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마무리됐다. 그 사람의 행방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마지막 양초를 향해 숨을 내쉬었다. 그럼 끌게 휙 불씨가 꺼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둠만을 응시했죠. 정말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귀를 막지도 않았는데 자기 심장 박동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길게 느껴지는 3분쯤이 흘렀을 때 도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한마디에 팽팽히 당겨져 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작게 웃으며 어깨를 풀었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죠. 그러게, 원래대로 안 했잖아. 원래대로 안 했다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들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제대로 안 했지. 도진이의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은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되짚는 듯 묘하게 낮고 깊었습니다. 100개의 이야기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야, 그 얘기 또 하려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제가 서둘러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은재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우리처럼 100개의 괴담을 끝까지 하기로 했대. 그 사람들도 금기를 깨고 진짜로 전부 말해보자고 했던 거지. 근데 말이야, 100번째가 가까워질수록 한 명이 겁을 먹은 거야. 이거 정말 다 해도 괜찮을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은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했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곧 은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도 밤을 꼬박 새웠대. 후반부로 갈수록 다들 너무 지쳐서 정신을 붙들기도 힘들 정도였다더라. 그 말이 끝났을 때 창문 밖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살짝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졸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팔꿈치로 찔러서 간신히 깨웠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자기가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꺼낸 겁니다. 그게 바로 9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3번째로 말했던 괴담을 똑같이 반복했죠.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100번째까지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9개의 이야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죠. 잘 된 거 아니냐?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재는 곧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규칙을 어긴 거잖아. 그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사기, 백물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의식에 가까운 전통이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비틀다니. 도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꼼수는 너무하지 않아?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가 급히 변명하듯 말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실망했을 거야. 다들 마지막까지 진심이었는데. 그때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부족했으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됐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마치 제 속마음을 그대로 들킨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사기야. 도진이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의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르더니 민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이라 해봤자 우리 5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이 진짜 100번째 이야기인 셈이지. 그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결국 100개 다 채웠네. 유감이지만 매너는 좀 엉망이었어. 그 말을 듣고 모두들 따라 웃었습니다. 불안함을 감추려는 듯한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은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더라? 민수가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100가지 괴담을 모욕한 죄로 참가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어디론가 끌려갔다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의 행방은 모른대. 그 순간 방 안에 울려 퍼진 건 우리 다섯의 웃음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죠. 그건 분명 5명보다 훨씬 많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아닌 어딘가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닌 웃음이 방 안의 어둠 깊은 곳에서 겹겹이 들려왔습니다.